그 애, 내 애 맞냐고? 확실해. DNA 검사 안 하면 난 인정 못해. 새벽 4시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임신 7개월 된 딸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들어온 지 불과 4시간 뒤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반복 외상입니다. 6개월 동안 딸이 맞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장인이 곧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 주먹이 아닌 훨씬 더 치명적인 무기로 복수할 거라는 사실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평안과 축복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날 밤 11시 현관문이 철컥 열렸습니다. 딸 할인이 문틈으로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아니, 쓰러진 게 아니라 기어 들어왔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았고 손바닥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7달 된 배를 감싸준 채였습니다. 할인아, 달려가는 제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말라붙은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소매 끝이 찢어져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건 딸의 눈빛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인아, 정신 차려. 아빠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딸은 그저 배만 감싸준 채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숨소리만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아내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 올리려다 멈췄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저 딸의 손만 꽉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겨울 얼음장처럼. 괜찮아, 괜찮을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의사가 할인을 진찰하는 동안 저는 복도 벽에 기댄 채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닉을 파고들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빠입니다. 일단 태아는 무사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그런데 산모 상태가. 의사가 차트를 넘겼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반복된 외상 흔적이 보입니다. 늑골에 금이 간 흔적, 팔목과 어깨에 오래된 타박상, 복부 압박 흔적도 있고요. 뭐라고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폭행으로 보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개월. 그 시간 동안 딸이 당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 때 소매를 길게 입고 왔던 모습, 전화할 때마다 괜찮아요. 아빠 하던 작은 목소리, 웃을 때마다 어색하게 입을 가리던 습관, 전부 신호였습니다. 제가 놓친 신호들이었습니다. 지금 면회 가능한가요?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자극하지 마시고요. 병실 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할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할인아. 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아빠, 응, 아빠야. 미안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딸이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미안할 거 없어. 아빠가 미안하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빠가 몰랐어. 아빠가 미안해. 새벽 4시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차분한, 급하게 달려오는 보호자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사위 윤도경이 문턱에 섰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도 멀쩡하게 매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긁힌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른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병원에 온 사람이 들고 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침대를 내려다봤습니다. 할인이 움찔했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딸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는 걸, 숨소리가 가빠지는 걸, 사위의 시선이 할인의 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그의 네 맞아? 시간이 멈췄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복도 끝 비상구 문이 천천히 닫히는 게 보였습니다. 귓속엔 할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사위가 서류 봉투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친자 확인 동의서야. 서명해. 할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지 않으려는 듯. 아니, 사위를 보지 않으려는 듯. 내일 오전까지 안 하면 변호사가 직접 올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쥐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위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사람으로 못 막은 일을 법으로 막는다. 사위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할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조심해요. 뭐? 그 사람들, 가만 안 둘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직함도 조직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피해의 사실과 그들의 행위만 놓고 싸울 것입니다. 복수는 주먹이 아닙니다. 세금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할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통제 때문인지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밴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있던 차였습니다. 시동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배기가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산부인과 간호사였습니다. 보호자님, 급하게 확인하실 게 있어서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내려가시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입소 동의서였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간호사가 서류 2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다릅니다. 왼쪽은 제가 어제 작성한 입원 동의서, 오른쪽은 방금 팩스로 들어온 조리원 서류. 서명이 달랐습니다. 필체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미묘하게, 아주 정교하게 따라 그린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마지막 획이 짧았고 욱자의 간격이 넓었습니다. 누가 보냈죠? 산후조리원 측에서 직접 팩스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발신 번호가. 간호사가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비공개 번호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CCTV 확인 가능한가요? 보안실에 요청했습니다. 잠시만요. 10분 뒤 보안 요원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 지하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 검은 밴이 들어왔습니다. 번호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의로 가린 게 분명했습니다. 새벽 2시 15분. 같은 밴에서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걸음이 빨랐습니다. 산부인과 층까지 올라왔나요? 네. 3층에서 내렸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복도 CCTV였습니다. 두 남자가 신생아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 명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간호사가 없는 걸 확인하고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팩스기 앞에 섰습니다. 저게 조리원 서류네요. 보안 요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손목에 문신이 보였습니다. 용 모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신원 확인 가능한가요? 어렵습니다. 얼굴을 모자로 가렸고 마스크도 착용했으니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의도가 뭐죠?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모는 두고 아기만 데려가려는 것 같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이미 했습니다. 곧 도착한다고 하네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다시 느리고 규칙적인 걸음. 간호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 윤도경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한성법률팀 변호사 김태훈입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윤도경 부회장님 데리러 왔습니다. 친자 확인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려고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은 면담 불가능합니다. 그럼 서류만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모두 친자 확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거부하실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법적 조치요? 양육권 가처분 신청입니다. 태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산모가 거부하면 어쩔 건데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럼 법원이 결정하겠죠. 참고로 한성의 변호인단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입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나가세요. 명함 두고 갑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변호사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복도에 명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부러 흘리고 간 것처럼. 주워서 보니 뒷면에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조리원 방문 예정. 준비하세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팩스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출입 기록도 적법하게 확보됐습니다. 서명 위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기 인도 시도도 미수로 입건 가능하고요. 범인들 잡을 수 있나요? CCTV에 얼굴이 가려져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문신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나간 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딸과 아이를 노리는 손길이 더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할인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도망가요. 괜찮아. 아빠가 지킬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배우가 누구든 지금은 행위와 결과만 봅니다. 주차장의 검은 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 병원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정현욱 씨시죠? 저 김철수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말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직접 좀 와주시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받아 적고 택시를 탔습니다. 도착한 곳은 구도심의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간판들도 색이 바래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를 쥐고 있었고 얼굴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현욱 씨시죠?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전화했던 김철수 씨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좀 봐주세요. 내용 증명 우편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마이너스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날짜를 보니 어제 발송됐습니다. 연체하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한 번도요. 노인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5일 100만 원씩 5년 동안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체라고 하는 거죠? 옆에 있던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자동이체로 냈는데 연체래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명. 전부 같은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관리실엔 가보셨어요? 갔죠. 그런데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관리인이 바뀌었어요. 어제부터요. 세 사람은 우릴 몰라요. 기록도 없대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건물주는 누군가요? 그것도 바뀌었대요. 노인이 등기부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소유주가 3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이름이 한성자산운용.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언제 바뀐 거죠? 사흘 전입니다. 딸이 쓰러진 바로 그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경매 들어간대요. 경매요? 김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 전체를요. 우리 보증금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2천만 원이에요. 그 돈 없으면 우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입구에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앞에 선 남자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9시까지 짐 빼주시기 바랍니다. 철거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김철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 남았어요. 보증금도 안 받았고. 그건 저희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새 소유주 측 방침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기계적이었습니다. 짐 안 빼시면 강제 집행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각오하셔야 하고요. 협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의자를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안 나가요. 우리 돈 돌려받을 때까지. 할머니, 법 모르시나 봐요. 경매 낙찰되면 임차권 다 사라집니다.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보증금요? 그거 받으려면 배당 신청하세요. 근데 순위 밀려서 한 푼도 못 받을걸요? 다른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노골적으로 김철수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등기부 화면을 찍었습니다. 내용 증명 봉투도 찍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도 전부. 걱정 마세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이깁니다. 그리고 여기 증거가 너무 많네요. 양복 남자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앞에 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왜 사진을 찍어요? 증거 확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등기부 변경 내역, 내용 증명 발송 날짜, 자동이체 증빙.
이거면 충분하거든요. 당신 지금, 그리고 이거 녹음되고 있습니다. 강제 집행 협박하신 거요. 핸드폰 녹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남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앞에 선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들렸습니다. 예, 방에 인물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잠시 침묵.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내일 봅시다. 위협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사라진 뒤 김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배우는 묻지 않습니다. 사실만 쌓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쌍안경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딸 사건이 터진 지 사흘 뒤 병실에서 할인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청와대 번호였습니다. 정현욱 자문관님,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대통령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일로요? 그건 직접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인이 침대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무슨 전화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오후 2시 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밴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 떠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로 가는 차 안.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경호원의 안내를 받아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정자문관. 대통령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국세청장 임명장 마이너스 정현욱. 숨이 막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놀라셨을 겁니다. 대통령님, 이건 자문관님의 최근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따님, 그리고 어제 상가 건물 현장에 다녀오신 것도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청와대는 생각보다 많은 걸 압니다. 특히 재벌가의 움직임은요.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성그룹, 6조 원대 자산, 정경유착의 상징. 그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여야 하는 이유는요? 자문관님에게는 동기가 있으니까요.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치적 임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치적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입니다. 자문관님은 15년간 국세행정 전문가였고 조세정책 자문위원으로 3년간 일하셨습니다. 자격은 충분합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법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 하지만 동시에 덧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위를 직접 수사하면 이해 충돌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만들어뒀습니다. 대통령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성그룹 특별수사팀 구성안. 국세청, 관세청, 검찰 합동팀입니다. 지휘권은 검찰 수사관에게 위임하고 청장님은 보고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정자문관, 법을 지키면서 복수하고 싶으시죠?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개인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장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통령이 펜을 건넸습니다. 문서 위에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정현욱. 축하합니다, 청장님.
악수를 나눴습니다. 청와대를 나서는데 비서관이 다가왔습니다. 청장님, 보좌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배세준입니다. 세무 전문 변호사고 청장님 법률 보좌를 맡게 됐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청장님. 배세준이 웃었습니다. 묘하게 여유 있는 미소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은 느려 보이지만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배세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돈댁 장부 보면 제가 웃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농담입니까? 반은 농담, 반은 진담입니다. 세무사기 장부는 정말 웃기거든요. 어설프게 위조해 나서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분은 국세청 수사국에서 파견 나온 팀장들입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배세준이 따라왔습니다. 청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뭡니까? 첫 수사 대상이 사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오는 되셨습니까? 배세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시작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가족도 사돈도 전부 적이 됩니다. 이미 적입니다. 그렇군요. 배세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세금으로 복수하는 거요. 그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녁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인이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빠가 이제 너 지킬 수 있게 됐어.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걱정 마. 이제 시작이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한성그룹 사람들도 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싸움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첫 수사는 사위부터.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복도 CCTV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청장 취임 이틀째 합동팀 첫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의실에 수사관 5명, 배세준, 그리고 저. 테이블 위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청장님, 먼저 이걸 보시죠. 수사팀장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펼쳤습니다. 한성홀딩스에서 한성물류로, 한성물류에서 한성개발로, 다시 한성자산운용으로, 컨설팅비 명목으로 돈이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허위 용역입니다. 계열사끼리 서류만 주고받으며 세금을 줄이는 수법이죠. 배세준이 계산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발행 IP 주소가 동일했습니다. 서체도 템플릿도 심지어 오타까지 똑같았습니다. 컨설팅 용역비가 컨설팅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요. 배세준이 웃음을 참았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가 실수한 거죠. 500억 원짜리 오타입니다. 웃긴 일이 아니었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고서는요? 수사관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2024년 한성그룹 경영 전략 컨설팅 보고서 400페이지가 넘었지만 내용은 공허했습니다. AI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분석은 없고 일반론만 나열했습니다. 금액은 300억 원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00억. 종이로 만든 300억. 더 있습니다. 배세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계약서 날짜를 보세요. 2024년 1월 1일, 5월 5일,
10월 3일, 12월 25일. 전부 공휴일이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계약을 체결했다? 아니죠. 배세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만든 겁니다. 세무조사 나올 걸 대비해서요. 근데 날짜 고를 때 머리를 안 쓴 거죠. 증거는 확보됐습니까? 충분합니다. 문서 생성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날짜는 2024년 1월 1일이지만 실제 파일 생성일은 2025년 3월 15일입니다. 정확했습니다. 종이로 만든 300억, 종이로 끝냅니다. 그때 TV가 켜졌습니다. 뉴스였습니다. 한성그룹 본관 앞.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윤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건 정치야.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넥타이를 빗둘게 맨 채 얼굴엔 땀이 흘렀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평생 이 나라 경제 발전에 헌신하셨어. 그런데 이게 뭐야?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세무조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부당하지. 우리 변호인단이 다 밝혀낼 거야. 윤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허세였습니다. 공포를 숨기려는. 배세준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치 말고 추징입니다. 그리고 윤민수의 양복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청장님, 저 양복 좀 보세요. 이탈리아산 명품인데 500만 원은 할 겁니다. 그게 왜요? 법인카드로 산 거 아닐까요? 배세준의 농담 같은 말이었지만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민수의 법인카드 유용 내역. 양복, 골프채, 고급 레스토랑, 자녀 학원비. 전부 법인카드였습니다. 부인 명품백, 해외여행, 애완견 미용비까지 전부입니다. 배세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1억 원이네요. 이 사람 직책이 뭡니까? 한성홀딩스 전무입니다. 회장님 첫째 아드님이죠. 일은 합니까? 수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근 기록 확인했는데 한 달에 사흘 정도 나옵니다. 그것도 오후에 잠깐씩이요. 급여는 연봉 12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배세준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회사가 아니라 개인 지갑이네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추징 금액 산정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사관들이 나갔습니다. 배세준이 남아서 물었습니다. 청장님, 이제 윤도경 차례입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자료 나왔습니까? 일부 나왔습니다. 근데 배세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뭐가요? 횡령 규모가 예상보다 큽니다. 그리고 배세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해외 계좌가 포착됐습니다. 어디죠?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페이퍼 컴퍼니를 12개나 거쳐서 스위스까지 갔습니다. 규모는 800억 원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800억. 단순 탈세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증거 확보 가능합니까? 국제공조 요청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배세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더 있습니다. 더요? 황급 사기입니다. 화면에 컨테이너 번호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이 컨테이너 수출했다고 신고했는데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실제론 창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컨테이너 번호가 선명했습니다. HJSU-284만 7,539. 나간 척만 하고 부가세 환급만 받은 겁니다. 금액은 150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빌딩 어딘가에 한성그룹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배세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입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규칙적인 노크 소리. 들어오세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청장님, 한성 측 변호인단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절하십시오. 비서가 나갔습니다. 배세준이 웃었습니다. 벌써 흔들리나 보네요.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청장 취임 닷새째. 새벽 4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관세청 합동팀 팀장이었습니다. 청장님 급합니다. 지금 부산항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직접 보셔야 합니다. 말로는 설명이,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새벽 6시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청장님, 이쪽입니다. 헬멧을 쓰고 야적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컨테이너 앞에 멈췄습니다. 이겁니다.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HJSU-284만 7539. 이게 그 컨테이너입니까? 네. 지난달 수출 신고된 건데요. 팀장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타임라인 좀 보시죠.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2월 10일 창고 출고, 부산항 도착. 2월 11일 선적 예정이었다가 취소. 2월 12일 다시 외곽 창고로 입고. 선적이 취소됐습니까? 네. 근데 세관 신고는 수출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은요? 받았습니다. 150억 원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나무 상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벽돌이었습니다. 그냥 건축용 벽돌. 이게... 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출 신고서에는 전자제품 부품 5천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총 무게 20톤. 근데 실제론 벽돌 10박스입니다. 배세준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150억짜리 벽돌이네요. 웃을 일이 아니었지만 정확했습니다. 다른 컨테이너도 확인하십시오. 이미 했습니다. 팀장이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17개 컨테이너. 전부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수출 신고만 하고 실제론 나가지 않은 것들. 환급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총 1,200억 원.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한성물류입니다. 담당자는요? 팀장이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물류본부장 김선호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한성그룹 핵심 인물입니다. 회장 측근이고 모든 물류와 수출입을 총괄합니다. 배세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청장님, 이 사람 결제 도장 보세요. 환급 서류마다 김선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키맨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부터 조사하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야적장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세단 3대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앞에 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성법률팀 김태훈입니다. 청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병원에서 봤던 그 변호사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희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열람하신 것 같은데요. 영장 있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흘끗 보더니 웃었습니다.
영장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이건 기업 기밀이거든요. 공개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세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변호사님, 영업비밀은 비밀로서 관리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게 뭐? 벽돌은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배세준이 컨테이너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환급 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에 구속영장부터 나올 겁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국세청 법률보좌관 배세준입니다. 변호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변호사들이 돌아갔습니다. 차가 떠난 뒤 배세준이 말했습니다. 청장님, 저 사람들 급하네요. 왜 그렇죠? 증거인멸 시도하려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확보했으니까요.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청장님, 더 있습니다. 더요? 이 컨테이너들 전부 차명회사로 계약됐습니다. 차명요? 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인 이름이 27개. 하지만 대표이사 이름을 보니 전부 윤 씨였습니다. 윤태호, 윤미선, 윤성준, 윤지혜. 이 사람들 전부 한성 일가 친인척입니다. 배세준이 웃음을 참았습니다. 청장님, 이거 가족회의 아닙니까?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전부 압수하십시오. 컨테이너, 서류, 계약서, 통장 내역까지요. 알겠습니다. 부산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배세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장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이제부턴 전쟁입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청장님, 김선호가 출국 시도했습니다. 잡았습니까? 공항에서 저지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잘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배세준이 물었습니다. 도망치려 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늦었죠. 이미 다 걸렸는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빌딩 어딘가에서 한성 사람들이 회의 중일 것입니다. 다음 수를 고민하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컨테이너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장 취임 일주일째. 김선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김선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46살. 말쑥한 양복 차림.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선호 씨, 환급 사기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당신 도장이 전부 찍혀 있는데요. 부하 직원이 임의로 찍었을 겁니다. 부하 직원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수사관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그럼 이건 기억나시겠네요. 화면에 메신저 대화가 떴습니다. 김선호가 윤도경에게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분양률 부풀려 PF 대출 먼저, 환급은 회전으로 떼워. 김선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습니까? 당신 회사 메신저입니다. 복구했습니다. 불법 아닙니까? 수사관이 웃었습니다. 영장 있습니다. 합법입니다. 김선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것도 보시죠.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김선호가 보냈습니다. 컨테이너 돌리기 시작. 이번 달 목표 200억. 윤도경이 답했습니다. 좋아. 계속 진행.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명 없으십니까? 김선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부를 때까지 말 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복도에서 배세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장님, 더 있습니다. 뭡니까? 회장 메모입니다. 윤태상 말입니까? 네. 배세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승계계획 이안, 둘째 리스크 노출 시 막내 안정화. 손이 떨렸습니다. 펼쳐 읽었습니다. 도경의 환급 사기가 적발되면 언론을 통제하고 검찰에 로비한다. 그것이 실패하면 막내 도원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단, 도경의 가정 문제를 활용한다. 혼외자 루머를 퍼뜨리고 DNA 검사로 흔든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배세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위부는 가해자이자 미끼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문의 승계 정치입니다. 따님과 손주님을 도구로 쓴 거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습니까? 회장 집무실 금고입니다. 압수수색 때 확보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배세준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청장님, 이건 법으로도 무겁습니다. 평소 법률 드립을 즐기던 그의 농담기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더 있습니까? 네. 배세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환급 사기 자금 추적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에서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를 거쳐 스위스까지 빨간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12개를 거쳐 스위스 은행까지 갔습니다. 규모는 800억 원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단순 환급 사기가 아니라 계획된 해외 비자금 조성입니다. 배세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또 있습니까? 이 돈의 최종 수령인이... 배세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명의가 보였습니다. 윤태상 패밀리 트러스트. 윤태상 회장이었습니다. 사위는 실무자였고 진짜 배우는 회장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배세준이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환급 사기, 해외 비자금, 차명 계좌, 법인카드 유용, 공익법인 위장 지출, 전부 연결됩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넘칩니다. 배세준이 웃었습니다. 이제 구속영장 청구만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청장님, 급보입니다. 뭡니까? 한성 측에서 증거인멸 시도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디서요? 본사 서버실입니다. 지금 자료 삭제 중입니다. 배세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청장님,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검찰에 보존 명령 신청하십시오. 지금 당장. 비서가 달려나갔습니다. 배세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검찰 직통으로 연락하겠습니다. 10분 뒤 법원에서 통신자료 보존 명령이 발부됐습니다. 삭제보다 빠른 건 보존 명령입니다. 배세준이 말했습니다. 동시에 국세청, 관세청, 검찰 합동으로 한성 본사의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TV 뉴스가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정격 압수수색. 환급 사기 800억 원 규모 포착. 화면 속 한성 본사 로비가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서버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윤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회장님한테 사과하라고. 여전히 허세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사관이 짧게 답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영장 있습니다. 윤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반복했습니다. 배세준이 TV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청장님, 접은 법인카드로 산 명품들 압수 목록에 다 들어갔습니다. 해외 계좌도요? 당연히 포함됐죠.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서버실에서 하드디스크가 압수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로그, 인보이스, 공익법인 장부, 법인카드 내역, 해외 송금 기록. 모든 증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됐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도 복구됐습니다. 누구의 전화도, 누구의 메시지도 더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배세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장님, 지워도 기록은 남습니다. 번호와 시간이 거짓말을 하지 않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성 본사 빌딩에 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밤, 한성 본사 지하 서버실, 수사관들이 하드디스크를 하나씩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청장님, 이거 보세요. 기술팀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삭제 로그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0분 전까지 누군가 파일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복구 가능합니까? 다행히 보존 명령이 빨랐습니다. 통신사 서버에 백업이 남아 있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환급 신청 최종본, 해외 송금 K맨 관련 문서, 차명 계좌 리스트, 전부 핵심 증거였습니다. 누가 삭제 지시했습니까? 차명 핸드폰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기술팀장이 통화 기록을 띄웠습니다. 미등록 번호에서 서버실 관리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시간은 오후 6시 43분 45초였습니다. 통화 내용은요? 녹취는 없지만 통화 직후 삭제가 시작됐습니다. 발신 번호 추적하십시오. 이미 했습니다. 기술팀장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 번호, 구매 시점이 이틀 전입니다.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CCTV는요?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편의점 CCTV가 떴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선불폰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목에 뭔가 보였습니다. 확대해 보십시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용 문신이었습니다. 이 사람, 배세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병원 CCTV에서 봤던 그 사람입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같은 조직이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연결됩니다. 배세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청장님, 복구된 파일 중에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 엑셀 시트가 떴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현황이었습니다. 분양률이 80%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5%입니다. 부풀린 겁니까? 네. 이렇게 받은 대출이 2,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돈 중 일부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화면에 네트워크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컨테이너 로그, 인보이스, 공익법인 장부, 법인카드 내역, 해외 송금 기록. 모든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며 거대한 그물망을 만들었습니다. 중심에 세 개의 이름. 윤태상, 윤도경, 김선호. 이제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배세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장님, 이건 단순 탈세가 아닙니다. 조직적 범죄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청장님, 구속영장 청구 준비 끝났습니다. 대상은요? 윤도경, 윤태상, 김선호. 3명입니다. 혐의는요? 수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도경은 가정폭력, 횡령, 환급사기, 해외 비자금 조성. 윤태상은 특정 경제범죄, 공익법인 위반, 배임. 김선호는 환급사기 방조,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영장 청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사관이 나갔습니다. 배세준이 물었습니다. 청장님, 윤민수는요? 그 사람도 추가하십시오. 법인카드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후 2시 윤도경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선글라스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오후 4시 윤태상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73, 백발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손주 DNA 조작 시도 사실입니까? 윤태상이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 나라를 위해 뭘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보답이야? 이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800억 원 해외 비자금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윤태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휠체어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녁 6시 김선호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출국 시도 중이었고 가방에서 위조 여권이 나왔습니다. 밤 9시 3명 전부 구속됐습니다. 뉴스 속보가 띄워졌습니다. 한성 회장, 부회장, 물류본부장 구속. 환급 사기 1200억 원 규모 확인. 해외 비자금 800억 원 추적 중. 병원 병실. 할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응? 끝난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무슨 뜻이에요? 구속은 시작이고 판결이 끝이야.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복수하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복수가 아니야. 그럼요. 법을 지키는 거야. 그게 내 일이고.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고마울 거 없어. 당연한 거야.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배세준이었습니다. 청장님, 내일 오전 법정 출석 준비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비상구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속 3일째. 국세청 회의실에 집행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배세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청장님, 환급 취소와 추징 절차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십시오. 먼저 사전 통지를 보냅니다. 의견 제출 기회를 15일 드리고요. 법정 절차 지키십시오. 배세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한성 측 변호인단이 100페이지짜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배세준이 의견서를 읽고 웃었습니다. 청장님, 환급은 받았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백이네요. 맞습니다. 절차상 하자만 주장하고 실질적 반박은 없습니다. 기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틀 뒤 최종부가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환급 취소 1200억 원, 추징금 600억 원, 과징금 300억 원, 총 2100억 원. 한성그룹 본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성 측 2100억 원 세금 폭탄, 회장 구속에 이어 기업 존폐 위기. TV 화면 속 한성 건물이 보였습니다. 로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배세준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종이로 만든 300억, 종이로 끝냈네요. 동시에 형사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공판. 법정에 윤도경이 수갑을 찬 채 들어왔습니다. 판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윤도경, 가정폭력, 횡령,
환급 사기, 해외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제출은 다음 공판에 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검찰, 증거 제출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증거입니다. 피해자 진단서, 병원 CCTV, 의사 소견서, 화면에 증거들이 떴습니다. 할인의 진단서가 보였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반복 외상, 방청석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은 횡령 증거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내역, 차명계좌 입금 내역. 마지막으로 환급 사기 증거입니다. 컨테이너 타임라인, 허위 세금 계산서, 해외 송금 내역. 모든 증거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윤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인이 속삭였지만 윤도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윤도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모든 건 회장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인이 황급히 윤도경을 말렸지만 늦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를 이용한 것도 회장님 계획이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윤도경이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공판, 윤태상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73, 수척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윤태상, 혐의를 인정합니까? 윤태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조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조작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윤태상의 변호인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회장 메모는 3개월 전 작성됐습니다. 치매 진단은 2주일 전입니다. 그건 게다가 스위스 은행 계좌 개설은 작년입니다. 치매와 무관합니다. 변호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최종 변론하십시오. 세 번째 공판. 김선호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환급 사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선호가 대답했습니다. 윤도경 부회장입니다. 윤태상 회장은요? 회장님은 전체 계획을 승인하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김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결제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윤태상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배신자가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피고인 착석하십시오. 윤태상이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절차가 진행되는 걸 확인했을 뿐입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배세준이 다가왔습니다. 청장님, 오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판결은 다음 주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위로 시작한 청장입니다. 배세준이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납세자의 대표로 섰습니다. 배세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청장님.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막내 윤도원이었습니다. 33. 조용한 인상. 그가 천천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문이 저지른 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잡겠습니다. 제대로요. 도원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배세준이 그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막내가 제일 똑똑했네요. 일찍 빠져나왔으니까. 그리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청장님, 오늘은 드립 안 치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법정 계단을 내려오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판결일. 비가 내렸습니다. 법정 앞 계단에 우산을 쓴 사람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저. 오전 10시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들 기립하십시오. 윤도경, 윤태상, 김선호가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주문. 피고인 윤도경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피고인 윤태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윤태상이 휠체어에 무너졌습니다. 피고인 김선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환급 취소 1,200억 원, 추징금 600억 원이 확정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사실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윤도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배세준이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청장님, 끝났습니다. 네. 끝났네요. 이제 드립 쳐도 되죠?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그만 쳐. 알겠습니다. 근데 비 오는 날 법정 계단. 드라마 같네요. 그의 마지막 드립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청장님, 막내 윤도원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문을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따님께 그리고 손주님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바로잡겠습니다. 제대로요. 어떻게요? 먼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세입자분들, 사기 대출 피해자들 전부요. 도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보상 계획서입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서류를 받았습니다. 보겠습니다. 도원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배세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진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빗속을 걸어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의 병실. 딸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손주 하윤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인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끝났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으로 못 막은 걸 법으로 막았다.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고마울 거 없어. 하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가 컸을 때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알려줄 거야. 뭐라고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할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쳤습니다.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 뒤 오후 3시 딸의 집 거실. 하윤이가 뒤뚱뒤뚱 걸어왔습니다. 4살이 된 손주였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하윤이. 무릎에 앉혔습니다. 할인이 주방에서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빠, 요즘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 한성 계열사들이요. 새 주인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대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성후신 신한홀딩스 사회공헌 500억 투입.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10곳 추가 건립. 화면에 윤도원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중이었습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사회에 보답하겠습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집안이 이제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기업도 마찬가지고.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배세준이었습니다. 청장님, 오랜만에 식사 어떠세요? 제가 쏩니다. 드립은 안 칠게요. 피식 웃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네. 드립은 쳐도 돼.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해요? 응? 친구한테 문자 보냈어. 할아버지도 친구 있어요? 당연하지. 할인이 웃었습니다. 아빠,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진짜로요. 손주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예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할인이 쓰러졌던 밤, 병원 복도, 서버실의 불빛, 법정의 망치 소리,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화면이 잠깐 스쳤습니다. 컨테이너 번호 HJSU 284만 7539. 등기부 변경네요. 동일 서체의 세금 계산서. 필연의 씨앗들이었습니다. 그 씨앗들이 모여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아빠, 세상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구나. 아니에요. 진짜 나아졌어요. 아빠 덕분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덕분이 아니야. 법 덕분이지. 하윤이가 제 무릎에서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 평화로웠습니다. 배세준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청장님, 그때 생각나네요. 종이로 만든 300억. 답장했습니다. 종이로 끝냈지. 맞습니다. 복수는 주먹이 아니라 세금이었죠.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할인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더 나은 자리로 왔습니다.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주먹이 아니다. 세금이다. 딸의 눈물을 닦아줄 순 없었지만 법으로 미래를 지킬 순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막지 못한 일을 세금으로 끝냈습니다. 이런 사이다 복수국이 또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